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64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까지 난리가 아니죠. 트럼프가 헬싱키에서 이번에 푸틴이랑 정상회담 하면서, 거의 미국을 배반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미국 언론과 미국의 모든 정치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지금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식의 그 기사들이 국내 언론도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그 전에 헬싱키 회담 직전엔 나토 정상회담에서 또 트럼프가 EU를 좀 밟았잖아요. 이렇게 유럽 쪽 국가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랑 맞물려 가지고 드디어 이 인간이 대형 사고 쳤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막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오히려 요번에 나토 정상회담하고 그 헬싱키 미러 정상회담에서 일어난 일은 이 미국 보수의 세계 전략이 전모를 드러낸 사건이에요. 이제 완전히 자기 모양을 다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트럼프가 특별히 실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트럼프 쪽이나 미국 보수 쪽에서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언론이 그렇게 난리냐?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는 거는 전부 PC, 그러니까 정치 위선 완장질 좌파 리버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압할 때만큼이나 지약스럽게 아주 악랄하게 씹어요. 트럼프를. 그 일을 쭉 해왔는데 요번에 아주 독이 올라가지고 지금 씹고 있어요. 이게 큰 일이 벌어지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트럼프 쪽, 다시 말하면 미국 보수 진영이 처음으로 당당하게 자기의 세계 전략을 내놓은 거예요. 세계 경영 전략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똥차 될 것 같으니까 아주 독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어요. 이 미국 메이저 언론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쪽이. 그래서 이게 거의 도를 넘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생각 없는 기레기들이 앞뒤 전후사정도 잘 모르고 영어도 잘 모르고 미국 문화도 잘 모르니까 그냥 갖다 베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 지평에서 한번 단단하게 그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왜곡 현상을 국내 언론이 고스란히 그냥 답습해서 그냥 오히려 강화해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언론 믿었다가는 큰일 나고요. 왜냐면 미국 언론대로였으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었죠. 미국 언론대로였으면 트럼프가 미국 언론도 그렇게 썼어요. 당선 직후에, 트럼프 당선 직후에. 저 사람 트윗 몇 번 하기 전에 대통령에서 끌려 내려온다. 그렇게 말했었다고요. 미국 언론들이. 그러니까 미국 언론대로면 트럼프 지금 대통령에서 여러 번 끌려 내려왔어야 되고요. 미국 언론대로라면 판판이 선거에서 공화당 쪽이 졌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런 선거에서 공화당이 판판이 이겼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입지는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도 지금까지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40% 초반대로. 그리고 특히 히스패닉이나 흑인 쪽에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얘기라고요. 이거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데, 국내 기레기들이 이제 미국 언론 고스란히 따라서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데서조차도 심도 있게 보지를 못하고 트럼프가 마치 대단한 정치적인 궁지에 몰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보시죠. 이 문제의 트럼프 발언이에요. 이것도 푸틴이랑 한 발언도 아니고 기자회견 중에 한 발언이 딱 3줄짜리예요, 이게. 문제 바로 이거 뭐냐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생각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다. 우리 미국 정보기관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푸틴은 오늘 아주 강력하게 대선 개입을 부인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18개월째 뮬러 특검이 트럼프 지난 2016년 대선 때 러시아가 개입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도 안 내놓고 증인도 제대로 잘 공개도 안 하고 증인한테 소환장이 갔다는 거 통보도 잘 안 하고 해서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지금 미국의 법무성과 FBI 인맥 그다음에 이런 데가 굉장히 트럼프의 적대적인 인맥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그래서 법무성도 지금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저스티스요. 그러니까 검찰 쪽을 다루는데 검찰청 쪽도 미국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트럼프 주위의 사람들을 지금 계속 구속시키거나 기소를 했죠.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 사람들을 만났냐 안 만났냐인데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만난 적 없다라고 한번 대답 잘못한 거. 그럼 전부 위증 이렇게 해서 전부 걸어 넣은 거예요. 사법방해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사람들 자체는 뭐 특별히 그거 외에 다른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러시아인들을 12명을 기소를 했는데 러시아 스파이를 이건 뭐냐면 그 엊그저께 기소한 거죠. 러시아가 2016년 대선 전국에서 미 민주당 쪽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를 해킹을 했고 거기서 힐러리 클린턴 주변의 그 후보 주변의 인사들의 이메일을 해킹을 했다고요. 이걸 가지고 대선 개입이라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당시 러시아는 미 공화당 서버도 해킹을 시도했는데 해킹이 실패했어요. 그쪽은. 그러니까 이제 이 대선 개입이라는 게 결국은 좁혀서 보면 명확하게 보면 2016년 대선 전국에서 미 민주당 중앙위원회 전국위원회 서버와 그 클린턴 후보 진영 서버를 해킹한 거, 이메일 서버를 그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메일 해킹 사건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푸틴 만났을 때 너희 개입했냐라고 이제 말로라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은 당연히 강력하게 반박했고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I don't see any reason why it would be.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생각할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발언인 게 왜 그러냐면 오바마 정부 말기에 그러니까 2016년 대선 끝난 후에 미국 정보기관이 이 이메일 해킹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가 개입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결론을 그 후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도 그걸 인정을 했다고요. 트럼프 본인은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스파이 동네 그러니까 이 정보기관 동네에서는 그 뭐 이메일 해킹이든 뭐든 간에 러시아 쪽 개입이 있었다가 그게 공식적으로 정리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거 꼭 개입했다고 생각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다. 내가 푸틴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비록 우리나라 정보기관 쪽 사람들을 신뢰하긴 하지만 푸틴한테 물어봤더니 뭐 다 부인하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푸틴 편을 들어서 자기 나라 미국의 정보기관의 안면을 깎아버서 망신시킨 발언이 되는 거죠. 왜 잘못한 발언이에요. 발언 자체는. 근데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벌하게 공격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발언하냐 정도로 공격하면 되는데, CNN에 이제 말하자면 평론가라고 나온 사람들이 역대 미국 대통령의 행위 중 가장 치욕적인 행태다. 그 다음에 깡패 푸틴의 편을 들어 미국의 국익을 해쳤다. 그 다음에 푸틴과 러시아에 트럼프가 투항했다. 이렇게 막 이제 까는 거죠. CNN 예만 들어드렸는데 이게 뭐 CNN만 그런 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뭐 모든 신문이 다 이렇게 지금 까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다가 오바마 정부 때 CIA 국장을 했다라는 이 사람은 설벌하게 했다고요. 중범죄 혹은 중과실을 넘어서서 이거는 국가별난 반역행위다라 그랬어요. 전임 CIA 국장이 트럼프의 이 발언에 대해서 아니 이게 무슨 국가별난 그러니까 nothing short of treasonous거든요. 그러니까 treason이라는 거 국가별난 반역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not only were Trump's comments imbecilic 그러니까 트럼프의 코멘트는 바보스러울 뿐만 아니라 he's wholly in the pocket of Putin. 그는 지금 푸틴의 주머니 속에 있는 장난감과 다를 바 없다. 공화당의 애국주의자들이요. 애국 세력이요.
너희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Republican Patriots, where are you? 이러고서 씹는다고요. 이 발언, 요거 2줄짜리 발언 하나 물고 전임 우리나라 치면 국정원장이 살벌한 거죠. 지금 상태가. 이게 보통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요. 정상적인 정쟁 상태가 아니에요. 국가가 완전히 둘로 나뉜 거예요. 지식층과 이런 그 정당 정치가. 보세요. 이거 얼마나 살벌한지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트럼프가 요번에 헬싱키 가기 직전에 이게 게시된 그 NYT에 무려 뉴욕타임즈에 게시된 그 애니메이션인데 아까 요거 잠깐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트럼프 참 잘못 발언한 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트럼프 잘못 발언한 거를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좀 볼륨을 키워 놓을게요. 그죠? 볼륨을 키우면 좀 들으시기가 편하시겠죠? 예. Not Russia. I will say this. I don't see any reason why it would be, but I really do want to see the server. But I have confidence in both parties. I really believe that this will probably go on for a while, but I don't think it can go on without finding out what happened to the server. What happened to the server?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Probably go on for a whil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요거예요. 이 기자회견 때 Russia. I will say this. I don't see any reason why it would be, but I really do want to see the server. 예, I don't see any reason why it would be. 왜 러시아의 행위라고 믿어야 될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비록 그 우리 미국 쪽 정보기관의 결론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푸틴은 강력히 부인했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옆에 푸틴 놓고서 그러니까 외교적인 발언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둥 반역이라는 둥 그것도 전임 정보기관의 수장이 오바마 정부 때 정보기관 수장이 그러니까 이게 잡아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가기 전에 저기 그 미국 그러니까 헬싱키 가기 전에 직전에 NYT에서 얼마나 살벌한 그 애니메이션 올라오는지 보세요. 지금 미국이 그냥 일반적인 정쟁이 아니에요.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정쟁이에요. 한번 이거 보시면 가관일 거예요. I know words. I have the best words. 제가 번역을 좀 해드릴게요. Do you have a relationship with Vladimir Putin? I do have a relationship. 나는 푸틴과 관계를 했어요. He's done a very brilliant. 그이는 정말 끝내줘요. 아시잖아요. 그이는 자신을 세계의 지도자로 만드는 데 성공했죠. 러시아는 글쎄 뭐라고 할까요? 정말 핫하죠. 핫해요. Do you like Vladimir Putin's comments about you? Sure. When people call you brilliant, it's always good, especially when the person heads up Russia. Yeah. Well, I mean, it also he kills journalists. 물론 푸틴 그이는 자신의 반대하는 기자들을 좀 잡아주겠죠. He does plenty of killing also, Joe.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도 살인 사건은 많지 않아요. 이 정도로 지금 현직 대통령을 쥐어 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살벌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쟁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지금 가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가기 직전에 NYT에 올라온 거예요. 헬싱키 가기 직전에. 이걸 가지고 또 동성애자들이 또 NYT를 엄청 공격했죠. 왜냐? 야, 인마, 동성애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건데 너희 하필은 뭐 거기다가 빗대갖고 지금 트럼프랑 푸틴을 왜 거기다 빗대서 우리 동성애 자체를 모욕하는 거야. 이러니까 NYT가 또 동성애자들한테 엄청 욕처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른바 니들이 리버럴이고 이른바 진보잖아. 니들이 동성애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했던 놈들이잖아. 근데 동성애란 모티브를 이용해서 트럼프를 모욕할 때 그걸 써? 이 자식들 니들 때까지 동성애자 성소수자 인권 보호한다는 거 다 생 거짓말 아니야. 이러고서 동성애자들 리버럴들이 NYT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판인 상황이에요.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 정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일상적인 우리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미국의 일상적 정쟁이다라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위기에 몰렸다는 운동 어쨌다는 운동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국내 언론이 막 보도를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자사자 양쪽에 딱 진영이 나눠져가지고 지금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진영이 뭘 가지고 나눠졌냐? 세계관, 세계 경영 전략, 세계 전략을 갖고 나뉜 거예요. 그게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과 그 나토 정상회담과 헬싱키 미러 정상회담에서 이게 확 드러난 거예요. 자, 한번 더 보시죠. 이 살벌한 공격이 이렇게 이제 갔는데 이게 이제 이중잣대죠. 예를 들어서 다르고 보세요. 오바마는요, 진짜 이거는 반역스러운 일을 했거든요. 이게 2012년, 우리나라는 이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핵 안보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세계 한 20, 30개국 정상들이 와서. 그때 오바마가 뭐 북핵 해결한다고 폼 잡는다고 이런 짓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북한 윽박지르지도 못하고. 그때 푸틴이 메드베프한테 잠시 자리를 내줬던가 할 때예요. 푸틴이 대통령하다 메드베프 시켰다가 또 대통령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의 수장인가를 두고서 뭐라고 마이크 꺼져 있는 줄 알고 이 말을 딱 했다고요. 야, 이번이 말이야 내 일생의 마지막 선거야. 선거까지는 좀 내가 러시아한테 세게 나갈게. 이해 좀 해주라. 선거 후에는 내가 엄청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드베프가 푸틴님께 이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했다가 이게 고스란히 그냥 오픈돼서 개망신한 적이 있다고. 이게 진짜 반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서로 짜고 쳐가지고 그 선거전을 유리하게 연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가만히 있던 놈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메일 해킹하고는 급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그때 제 말이 농담이 아니라 이거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거든요. 딱 뭐 한 23초짜리, 23초짜리니까 그냥 보면 그냥 나와요. My last election, after my election, I have more flexibility. 그러니까 메드베프한테 메드베프한테 딱 이 소리가 이게 내 마지막 선거인데 좀 봐주라. 내가 세게 나가더라도 끝나면 내가 좀 더 유연해질 거야. 그러니까 메드베프 손 딱 두들기면서 그러니까 메드베프가 하는 말이 걱정 마셔라. 내가 푸틴한테 이 정보 전할게. 이게 반역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지금 이 PC 좌파들 이런 일들을 지들이 저질러 놨던 놈들이 트럼프가 그 국회 헬싱키 기자회견장에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헬싱키 기자회견장에서 요거 잠깐 얘기 잘못했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반역이라 그러고 난리를 부리고 지금 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도대체 이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현상의 이유를 이렇게 살벌하게 판이 가고 있는 이유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북핵 문제도 좀 관련이 있어요. 우선 그 이유를 살피기 전에 그럼 과연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소프트했냐?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하드했어요. 우선 미국 군사력 자체를 계속 강화하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그 가스관 북해, 그러니까 북해라는 거는 발틱해죠. 발틱해라는 건 스칸디나비아 반도하고 폴란드, 독일 사이, 이쪽엔 러시아가 있고 요 사이에 있는 바다잖아요. 발틱해 해저를 지나는 가스관이 있어요. 그게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건데 노르트 스트림의 두 번째 확장 이게 반대를 해왔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딱 러시아를 협상고비를 잡고 가고 있었어요. 이 건설에 반대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그 노르트 스트림 그 노선인데 지금 저거 뭐예요? 저기 어디야?
주황색은 지금 있는 라인이에요. 주황색은 지금 있는 라인인데 요 연두색 점선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노선이라고. 두 번째 노선을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기 어디야 발틱해 해저로 이거를 미국이 반대해서 늦춰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러시아를 이제 살살 달라고 협박하려고 그러니까 협상 카드로 쓴 거죠. 아마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미국 대선 개입 2016년에 즉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러시아의 5개 기관 19명을 제재했어요. 그리고 주 시애틀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고 강제 진입을 했다고요. 러시아 외교관과 간첩을 60명을 추방시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유명한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트럼프가 간첩이라면 이런 3가지 조치 정도는 취해야 돼. 근데 그런 조치 안 취했는데 그거 간첩 아니야. 뭐냐. 미국의 파이프라인을 폐쇄해야 된다 이거예요. 러시아 독일 사이에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못 세우게 하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폐쇄해서 러시아에게 에너지 의존도를 높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군을 군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러시아와 특별하게 가까운 전략적 관계에 있는 이란과 미국이 밀어를 해야 된다. 근데 봐라. 이 사람은 미국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게 아니라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이 확장되는 걸 막았고 미국 군비를 계속 확장하고 있고 이란을 조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간첩이냐. 그러니까 트럼프의 러시아 정책의 실제를 보면 굉장히 강경해요, 실은. 그래서 러시아를 갖고 흔들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18개월째 뮬러 특검이랑 로젠슈타인 그 법무부 차관이. 자,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그 실수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 실수가, 그러니까 좀 더 외교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그런 말을 물으면은,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당신 옆에 푸틴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푸틴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왜 대선 전국에서 그 이메일 민주당 이메일 해킹하고 왜 클린턴 후보 쪽 이메일 해킹하고 그런 짓 했냐 저 강력하게 항의 좀 해봐라라고 물으면 그 기자가 그렇게 물었다고요. 그때 질문이 좀 더 외교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보 보고서 나도 다 읽고 나 우리 우리 정보원 쪽에 우리 정보관들 정보기관 쪽의 결론을 내가 100% 신뢰하고 존중하지만 여기는 디플로마틱한 외교적인 자리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을 개발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문제를 더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우리 둘이 만났을 때 이미 충분히 언급했다. 뭐 이 정도로 넘어갔어야 된다고 이게. 근데 그거를 내가 왜 우리 정보기관을 믿긴 하지만 그쪽에서 내린 결론을 100% 내가 신뢰해야 된다는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뭐 푸틴은 그러지 않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딱 낚시에 걸린 거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트럼프한테 치명적인 말하자면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거냐? 안 그래요? 그냥 건난 시끄러운 소동으로 끝날 거예요. 이거는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매체일 거예요. 가디안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가지고 아무리 트럼프를 공격해봐야 미국 유권자들의 트럼프 지지만 강화될 뿐이다. 본문은 이 구조가 비슷한 본문은 이래요. The fact that almost every single European leader, from the British Prime Minister to the French President, 그러니까 모든 유럽의 지도자들, 영국 수상에서부터 프랑스 대통령까지의 모든 유럽의 지도자들이 트럼프와 근본적인 이슈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은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높여줄 거다. 강화시켜줄 거다. 왜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의 지도자들과 트럼프가 긴장과 알력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트럼프가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하고는 다른 지도자,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근데 트럼프 별로 정치적 타격 안 봐요. 이미 선이 거져 있다고요. 근데 타격을 보기는커녕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는 이익 볼 것 같은데요. 왜냐? 이걸 갖고 물고 뜯는 바람에 요새, 그리고 북핵 문제 연결돼서 또 몇 명 철없는 소리 하는 바람에 글로벌리스트 엘리트의 전모가 드러났어요. 저만 해도요, 요번에 이런 사건과 요 며칠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겁할 내용의 글 같은 게 없었으면 그냥 글로벌리스트 뭐 이런 얘기 엘리트들,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안 하고 관심을 덜 가졌을 거예요. 근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일치단결해서 트럼프 잡아 죽이겠다고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얘들이 진짜 뭐 안으로 끈끈한 무슨 같이 움직이는 막강 진영이네. 얘들 누구야? 어떤 애들이? 하고 들춰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말리 바깥에 있는 백모가 미국 정치를 들춰보게 되는데 미국에 있는 지식층이거나 혹은 미국에 있는 그냥 미국 유권자들은 그걸 그냥 피부로 느낄 거 아니에요. 진영을 딱 구별하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진영 구별하면 트럼프 쪽이 이겨요, 100%.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이냐, 글로벌리스트들, PC 좌파냐, 아니면 정치 위선 완장질 좌파, 정치 위선 완장질을 앞세운, 전술적으로 앞세운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 엘리트 집단이냐, 아니면은 미국 보수주의, 보수 진영의 새로운 세계 경영 전략이냐, 둘 가지고 너 뭐 택할래? 그럼 이쪽 택해요, 사람들 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거라고요. 요번에 이 소동을 부리는 바람에 이 살벌하게 트럼프 공격하고 얘들의 실체만 더 드러난 거예요. 뭐 이런 정도까지 하는 놈들이 있어. 자, 보세요. 이 실체가 미국의 지금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세계 전략을 주도를 해왔어요. 한 이제 월남전 이후.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가 좀 못 좀 박은 게 레이간 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가 못을 박았지만 기전은 글로벌리스트들이 이끌어왔다고요. 얘들의 구도는 뭐냐면 유럽, EU나 나토로 되는 유럽을 딱 떠받들고 미국 돈으로 그 다음에 러시아를 쥐어 패고 그렇게 하는 게 얘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폴 크루그만이라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리버럴 성향 경제학자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거 보면 이런 취지예요. 한마디로. 야, 트럼프 너 미쳤냐? 야, 인마. 우리가 유럽과 나토 같은 걸 통해서 유럽을 키워주고 이런 것들은 전부 1945년 이후에 세계 질서의 전통이고 임마 우리 미국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낸 아주 확립된 전략이야. 근데 이걸 흔들고 자식아 적국인 러시아랑 손잡고 쎄쎄쎄 하려고 그래. 너 돌았냐? 너 이렇게 다 테어다운 하는 거냐? 지금 기존의 그 전통을 전부 찢어 발기고 있는 중이냐? 너가 임마 러시아의 간첩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러시아에 간첩스럽게 행동하냐? 이러고 썼어요. 워싱턴 포스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미국의 잘 나가는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만이.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고요. 글로벌리스트들. 그러니까 딱 그 폴 크루그만의 그 짧은 그 글에 정확히 드러나요.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유럽을 떠받들어줘야 되고 유럽을 무임승차해서 딱 등에 이고 다녀야 되고 러시아랑은 쥐어패는 긴장관계를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워싱턴 포스트에 뭐 나오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저 이거 보고서 아주 이 친구들랑 이제 그러니까 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적이다. 제가 뭐 미국 국내 정치에 적과 악과 어디 있어요? 근데 얘들이 이제 이 소리를 한다고요. 공공연하게. 트럼프 should learn to live with the nuclear North Korea. 핵무장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을 트럼프는 배워야만 한다. 워싱턴 포스트에 국제 핵전략가들이 쓴 거예요. 이제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얘들이.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아니잖아요. American people, 미국인들이 should learn to live with the nuclear North Korea.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이게 주어가 트럼프가 아니라 사실 어메리칸 피플 아니에요.
이 지경까지 하는 거. 그럼 얘들이 자 보세요. 유럽을 떠받들고 유럽에 계속 돈 페이해서 잘 지내야 된다. 유럽 애들이 싫어하는 러시아는 공격해야 된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는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오케이? 그 결론은 뭐예요? 중국과 잘 지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중 반러 친북 글로벌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리스트의 얘들의 세계 전략의 2018 버전이 뭐냐? 친중 반러 친북이에요.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얘들 관점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은 완전히 이거랑 이제 반쪽이 나는 거예요. 트럼프는 요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쥐어받고 전에 G7에서 캐나다 G7에서도 쥐어받았잖아요. 유럽 무임승차 그만둬라.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가 지금 중국의 10분의 1이고 캘리포니아의 2분의 1 정도의 국력이. 그러니까 러시아는 국력만 치면 굉장히 작아요. 이제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고요. 근데 핵무기는 엄청 갖고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합치면 전 세계 핵무기의 90%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한테 하는 얘기는 야 러시아 저렇게 국력도 나빠지고 그랬는데 너희가 나토 정도는 이제 너희 돈 내서 너희가 해야지. 핵과 핵은 우리가 핵우산 제공해서 맡겨러 주니까 나머지 군사력은 너희가 좀 앞뒤 맞춰서 임마 너희들이 좀 네 돈 내고 해. 이게 트럼프가 하는 얘기라고요. 어떻게 나토 유지비를 90% 미국이 되냐. 너희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물건도 팔아먹고 있잖아. 좀 염치 좀 가져라. 이게 트럼프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저대로 방치하면 핵 확산, 핵무기 바깥에 팔아먹는 나라가 돼버린다고요. 망해서 나자빠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잘 달래고 관리해서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파트너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 전략이에요. 이번에 드러난. 그리고 중국은 철저하게 포위해서 길들여야 되고 북핵은 CVID 방식으로 제거함으로써 중국 길들이기에 가장 중요한 구성 파트로 삼아야 된다. 이 4번은 저의 추정이에요. 4번은. 그러니까 4번은 표방된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돼. 그러니까 북의 CVID와 북의 개혁 개방이 중국 길들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 견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자, 그러면 트럼프는 4개로 구성된, 즉, 유럽은 무임승차 그만두게 만들어야 되고, 러시아는 인구도 줄어들어가고 있고, 경제 폭망했고, 경제는 완전히 이제 거의 난장의 수준인데, 캘리포니아 절반도 안 되는데, 근데 핵무기는 엄청 갖고 있는 그런 이상한 나라인데, 이거 잘 달래고 관리해서 중국 견제의 파트너로 삼아야 되고, 중국은 철저하게 포위해서 길들여야 되고, 그러면 러시아랑 손잡으면은 중국이 완전히 포위되잖아요. 인도 태평양으로 포위되고, 러시아 북쪽에서 포위되고. 러시아는 완전히 잘 관리해서 잘 가야 되고, 중국은 철저하게 포위해서 길들여야 되고, 북핵은 CVI 방식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개혁 개방 이끌어 가지고 중국 길들이기에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 가장 중요한 한 획으로 삼아야 된다. 부분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라고요. 그럼 앞에서 본 글로벌리스트들의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글로벌리스트 전략은 유럽은 떠받들어서 무임승차 계속 시켜줘야 되고, 러시아는 쥐어패야 되고, 옛날 나쁜 놈이었으니까 지금도 계속 나쁜 놈이고, 중국과는 잘 지내야 되고, 북핵은 핵무장한 북한을 인정해서 그냥 같이 살아보는 길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게 글로벌리스트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나토 정상회담과 그 뒤를 이은 헬싱키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글로벌리스트 세계 전략과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 보수의 세계 전략의 전모가 다 드러난 거예요, 이제. 저 같은 만리 바깥에 있는 백모 눈의 전모가 드러났으면요, 미국 유권자들한테도 전모가 다 드러났다는 소리예요. 이러면 폭망해요, 쟤들은.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PC 조합하는 폭망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저 미국 워싱턴 포스트나 CNN, 뉴욕 타임스 막 찍고 뭐 좀 떠드는 것 같은 소리는 하니까 트럼프 폭망했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거 다 말짱 꽝인 거예요.
두고 보세요. 오히려 저쪽 애들 폭망합니다. 제 눈에 보이는데 이 구도가. 그럼 미국 사람 눈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이미 가디언도 그러잖아요. 이런 거 좀 이런 거 좀 나타났다고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 철회할 것 같아? 아니야. To the Trump supporters,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트럼프가 일으키고 있는 이 같은 좌충우돌이 it proves that he's different from them. That is the globalist elite. 이런 좌충우돌이 트럼프야말로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집단과는 다른 우리들의 대통령이구나 라는 인식을 미국 유권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손에 안 본다. 이걸 영국의 대표적 진보 언론인 가디언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조선 가디언의 한 평론가가.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보시라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래서 2018 헬싱키 미러 정상회담은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건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당겨서 중국 압박의 파트너로 삼으려는 시도고, 그에 앞섰던 나토 정상회담은 유럽에게 야 인마 너희들 밥값 좀 해라. 저기 러시아 지금 핵무기만 잔뜩 쟁여놨지. 캘리포니아 절반만 안 되는 작은 나라가 돼버렸어. 국력이. 근데 그거 나토 얼마 되지도 않는 방위비를 너희 잘 살고 우리한테 막대한 무역 흑자 내리는 놈들이 우리한테 90몇 %를 거기다 분납시키냐. 너희 어떻게 염치도 없냐 유럽 놈들은. 이게 트럼프가 유럽 사람들한테 한 소리예요. 이게. 물론 핵무기는 미국이 감당해 주죠. 비핵 전력에 관해서는 유럽이 직접 자기가 이제 그 라이언스 쉐어 큰 부분을 자기가 직접 부담해라 이거예요. 그게 미국의 얘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번에 나토 회담과 헬싱키 회담에서 특히 헬싱키 회담에서 이제 막 저쪽 NYT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애들이 막 되도 않는 소리 아까 보셨잖아요. 전직 CIA 국장이란 자가 트럼프더러 뭐라고요? 저기 국가 변란 내란 행위에 준하는 그 두 줄 그렇게 발언한 거고 그렇게 터무니없이 막 공격하는 거를 하니까 이쪽 미국 보수 쪽에서도 이제 노골적으로 자기 관점, 자기의 세계 전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폭스가 트럼프 공격한다고요? 천만에요. 폭스에서 제일 심도 깊은 시사평론의 하나가 잉그레함 앵글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미래 정상회담 해설에서요. 자,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 헬싱키. 거기 중국 얘기 하나도 안 났을 거 아니에요. 해설에서 차이나란 단어가 요번에 엊그저께 거 잉그레함 앵글에서 보면 중국이라는 단어가 16번 등장해요. 그 16번이 어떤 문맥에서 등장하냐. 중국 포위. 그 특이한 용어를 써요. triangulate. 그러니까 삼각형 안에 딱 왁구 짜서 집어넣는 거. 그 triangulate라고 표현. 중국 포위, 중국 압박. 이라는 그 문맥 아래서 그런 문맥으로 중국이라는 단어가 한 20-30분 되는 해설에서 무려 16번 등장한다고요. 미러 정상회담 해설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 지식층과 언론과 미국 유권자들이 야, 이 게임은 중국 길들이기, 중국 포위, 중국 압박 게임이야.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 끌어들여 갖고 거기에 같이 참여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버르장머리 없고 저 염치 없는 저 기생충 같은 잘 사는 유럽 애들 보고 트럼프가 찾아가서 야 인마 니들 염치 좀 가져라고 뺨 때리고 온 게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사실이고. 더 황당한 거는요. 아니 영국의 대표적인 진보 언론인 가디언에서 무슨 음모론 같은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미국의 언론과 정치를 외교를 주물락거려온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집단이 존재한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까발겼다고 이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의식이라는 건요. 나와 상대를 구별하는 게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적과 나를. 너희는 글로벌리스트야. 우리는 정통 미국 보수야, 임마. 우리는 국가 고립주의자는 아니지만 좀
공정하게 제대로 게임하자는 입장이고 우리는 오히려 세계적 영향력을 제대로 공정하게 제대로 확산시켜가지고 중국을 포위 압박 길들이게 하려는 입장이야. 너희 글로벌리스트는 너희는 자식들아 앞으로 그런 말 나올 거 있을지도 몰라요. 그 소아성애자 어린애들이랑 섹스하는 거 좋아하는 걸 페도파일이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지노파일이라는 용어 나온다는 거. 짱깨충. 짱깨충. 지노파일이라는 용어 나올 거예요. 너희 글로벌리스트 짱깨충들 이러고서 이제 공격할 거라고요. 아, 저만 해도 그렇게 약이 오르는데, 이 자식들, 죄송합니다. 이 인간들 보니까 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법을 배워야 돼? 이것들이 가만 두자 보고, 뭐, 저는 그 전에 며칠 전,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남들이 막 욕하고 그럴 때도 아이고 좀 그런가 보다. 뭐 걔들 뭐 리버럴 애들 좀 그렇지.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나토 정상회담이랑 헬싱키 정상회담 터지고 지금 최근 들어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미국인들 트럼프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 하는 거 보고 야, 이 지노파일 글로벌리스트 이것들이 그러니까 짱깨충 글로벌리스트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네 이 생각이 저만 해도 적개심이 무럭무럭 생기는데 일반 미국인들은 어떻게 적개심이 생기겠냐고요.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얼마나 그게 섹시하다 그럴까 잘 먹혀 들어가는 프레임이에요. 저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이 저 짱깨들이랑 손잡고서 그냥 우리 미국과 문명과 그냥 다 말아먹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조연으로 연출시키고 있는 게 바로 유럽 애들이야. 이 프레임이잖아요. 그리고 움직인 게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현실이고 이 프레임 얼마나 잘 먹히냐고요. 사람들한테. 얘들 폭망한다니까요. 아까워요. 어떤 면에서. 자, 그런데 이제 2018년 그럼 헬싱키 미러 정상회담은 만약에 요번에 정말로 트럼프가 러시아를 한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한다면 과연 그럴지 안 그럴지는 전 모르겠지만 그러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돼서 1972년 닉슨과 모택동의 만남과 비슷한 급의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이번 2018년 트럼프와 푸틴의 만남이 이 1972년 닉슨과 모택동이 만나고 나서 점점 끌어들여 가지고 소련을 중국을 완전히 한편으로 잡고 소련을 압박했잖아요. 미국이. 똑같은 거죠. 이제는 트럼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손을 잡고 중국 포위망을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 윗그림이 1972년 그림이고 2018년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게 46년이죠.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지. 근데 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러시아를 완전히 파트너로 삼는 게 대중 압박의 파트너로 삼는 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가서 시도한 게 그러한 그 대중 압박 파트너십이었다. 거기까지는 이 미국 쪽의 그 평론가들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나라 기러기 여러분 좀 영어 공부 좀 하셔가지고 공부 좀 더 폭넓게 글을 읽으시고 좀 제대로 써주세요. 그럼 뭐 그냥 CNN 좀 떠든다, 뭐 워싱턴 포스트 떠든다, NYT 떠든다 해서 귓결에 그냥 쓱 보고서 그냥 트럼프 다 망한 것 같이 그렇게 천박한 글 쓰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무튼 헬싱키 미러 정상회담과 그에 앞선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글로벌리스트들의 세계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버전의 이름을 한다면 트럼프의 세계 전략은 좀 그렇고 미국 보수의 그 세계 경영 전략이 전모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그 평론 그 잉그레암 앵글 그 정치 해설 평론에서도 보이듯이 그냥 이제는 대중 압박, 중국 포위, 중국 압박 이런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고요. 또 가디안 평론에서도 보이듯이 자기들을 스스로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라고 부르는 그런 평론이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 개의 그 완전히 구별되는 그 국제 경영 전략, 국제 정치 전략, 세계 전략이 구별됐고 그것을 지지하는 진영도 완전히 구별됐습니다. 이제 선택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미국 보수의 그런 그 세계 전략,
이 새로운 세계 전략에서 그것의 코어가 대중압박, 대중포위이기 때문에 그 대중압박, 대중포위의 핵심이 뭐냐면 그게 바로 북의 CVID와 북의 개혁개방, 북의 자유화,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따라서 주민들이 번영하고 잘 사는 그런 모델 케이스를 만드는 것. 그게 대중압박, 중국 포위의 핵심 요소예요. 왜 그러면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한다고 해서 무슨 뭐 일부러 강제력으로 중국을 어떻게 뭐 손을 보거나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중국 포위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의 이 사회정치적, 문화적 마인드가 보다 자유민주주의 친화적이 되고 보다 세계시장 친화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북한을 해방시켜서 북한이 급속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의 그 방향을 따라서 한 10년 사이에 거의 대한민국 육박하는, 거기까지 힘들다고 할지라도 15,000불, 20,000불 가까운 그런 소득 수준까지 한 걸음에 치닫는 걸 보여주면 중국인들이 거의 까무라치죠. 그때 더 이상 중국의 그런 그 일당 독재 중화 패권주의가 일방적으로 중국인들을 지배하는 상태가 못 된다고요. 그래서 북의 CVID와 북한의 해방과 북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향한 존엄한 개인의 부활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중국 전략이다. 그게 너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중국에 대한 압박의 핵심 창끝이다, 스피어헤드다라는 걸 우리가 미국인들한테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국제사회에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확산을 시켜야 돼요. 세상은요, 신념을 가지고 상징과 언어를 확산을 시키면 세상의 그 물길로 따라갑니다. 상징과 언어가 세상을 만드는 거지 물질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